안녕하세요.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고1이죠. 이제 예비 고1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힘들겠네요. 고1 학생들 3월, 4월 커리큘럼 안내차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제가 매년 이제 심화반 학생들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3월부터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겠고 또 어머님들께 도움될 만한 얘기, 어떻게 하면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잘 지낼 수 있을지 이런 수학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홍보는 할 수밖에 없겠죠. 홍보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심화반을 맡았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보통 어떤지, 그리고 이 학생들이 어떻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수업을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하겠다. 그리고 중간고사 대책은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수업 구성까지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간단히 제가 1년 계획을 짠 건데 어머님들께서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 학기 중에는 선행을 하지 않느냐. 근데 학기 중에는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학기 중에는 내신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에 집중을 해도 애들이 100점을 못 받아요. 수상하는 수능에 뭐 영향이 없는데 1등급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수상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수원수투 미적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부터 확실히 다잡고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홍보입니다. 2021년, 3년 전이죠. 3년 전, 2년 전, 1년 전을 쫙 모아놨습니다. 자, 2021년도에 신일고 2학년, 고대고 1학년, 2학년, 성신여고 1학년, 이때 2학년을 제가 많이 맡았어요. 사대부고 2학년, 서울외고 2학년, 용문고 2학년, 청문여고 2학년, 영문고 2학년, 외대부고 2학년. 뭐가 많아요. 이 친구들 수학 정규 1등을 제가 다 뽑았습니다. 특히 용인 외대부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잖아요. 이 친구 제가 수학 정규 1등을 만들었고, 이 친구는 지금 문이과 통합에서 정규 1등을 했었고요. 현재는 서울대 경제로 바로 합격을 해서 경제로 지금 다니고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용인 외대부에서 수학은 문과는 전교 1등이었고 문이과 합쳐서는 이제 조금 들쑥날쑥했는데 전 과목 전교 2등으로 서울대 경제까지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 개성고 2학년 1등급의 70%를 제가 배출을 하였습니다. 재작년에는 전교 1등 수는 조금 줄었어요. 전교 1등 수는 약간 줄었는데 신일고 2학년 1등급의 65%, 영고 2학년 1등급의 50% 이상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작년에는 다시 전교 1등은 6명으로 늘었어요. 근데 이 6명이 1학년만입니다. 신일고, 창문여고, 개성고, 고대부고, 영문고는 2명. 영문고는 왜냐면 전교 1등이 4명이거든요. 2명.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학교들도 뭐 용문고, 전교 2등 뭐 이런 거 학교들 다 뽑았어요. 또 굉장히 애들이 성적이 잘 올랐고 작년이죠. 결국 몇 달 전인데 신일고, 개성고에 최종 2학기 1등급의 50% 이상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원래 잘했던 애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조금 이따가 이 반의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요. 1학기 때 5등급이었던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도 저랑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개성고 5등급이었던 친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신일고 5등급이었던 친구, 2학기 때 다 1등급 달성하였습니다. 신일고 5등급이었던 친구는 전교 3등까지, 3등이었나 4등이었나 그 등수까지 수학이 올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고3을 좀 많이 졸업시켰습니다. 이 고3 80명 중에서 신일고 선배들도 굉장히 많았고 개성고 선배들도 많았고 거의 다 학교를 잘 갔죠. 홍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서도 수업 이제 많이 알고 오시기 때문에 이제 홍보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애들 잘 가르치는 실력이겠죠. 어떻게 저렇게 잘 학생들이 성적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일단 뛰어난 강의력, 쪽팔리네요. 스스로 얘기하려니까. 네. 저랑 수업해보는 애들은 다 알아요. 초고난이도 문항의 쉬운 접근 및 해설. 초고난이도 문항, 대표적으로 모의고사 30번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한 문제 해설이 막 10분, 20분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다 6분 안으로 끊습니다. 5분 안으로. 대충 한다는 게 아니고요. 딱 이 문제를 접근할 핵심을 알려주고 그 핵심으로 이 문제를 완벽히 이해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런 뛰어난 강의력. 개념 정리는 완벽하니까 되겠죠. 심리경제에 다들은 문제,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요. 학생이 저에게. 네. 되게 유명한 인강 강사 선생님들 영상 보고 와서 3학년들이 와서 선생님 풀이가 훨씬 더 간결하고 훨씬 이해 잘 된다고, 훨씬 낫다고 이렇게 얘기해준 그런, 뭐 좀 쪽팔리네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통합반이에요. 1학년 통합반을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그럼 학교별로 대비가 안 되지 않느냐? 대비됩니다. 작년에 이제 동성고, 선덕고 한 명씩 있었는데 심화반에 전부 학교 변형별로 다 만들어졌어요. 네. 뭐 어떻게 그걸 하냐고요? 제가 밤을 새면 되더라고요. 저만 잠을 안 자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학생들 자료를 제공하였고요. 1등급, 5등급까지 모두 배울 것이 있는 수업. 실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등급에도 있었어요. 5등급에가 1등급으로 됐는데 결국 1등급, 5등급이 다 있었는데 약간 이런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등급, 5등급이 같은 수업을 못 듣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왜냐면 어떤 문제를 해설하는데 1등급은 너무 쉬운 거예요. 아, 저거 왜 해? 난 다 아는 건데. 이러고 5등급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제 수업은 이 문제를 1등급이 아는 문제인데 근데 저랑 풀이가 달라요. 1등급 애들이 선생님은 저런 식으로도 접근하시네? 저렇게 접근하는 게 더 쉽다. 이런 걸 많이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등급도 배울 게 있고 5등급도 당연히 몰랐으니까 배울 게 있고 그래서 모두 함께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뭐 퇴원 학생이 적고요. 당연히 그 수업이 좀 템포가 좀 빨라요. 템포가 빨라도 이제 퇴원한 친구들이 있는데 결국 다른 곳에 가서 나중에 실력을 올리려면 이 수업을 들어야겠다면서 보고 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이제 관리는 이미 다니고 있는 어머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어머님들, 학생 저 3명만 있는 개인별 카톡방을 통해서 수업 자료랑 영상을 공유하고요. 질의문답을 받고 24시간 안에 웬만하면 찍어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저는 손글씨보다는 아예 영상으로 찍어서 많이 보내줍니다. 학생들이 이해가 훨씬 잘 되겠죠. 그리고 꾸준한 테스트와 추가 보충 그냥 쉬는 날마다 부릅니다. 애들 작년에 선생님 우리는 왜 안 쉬어요? 아닙니다. 제가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하루 열심히 한다고 등급이 오르지 않습니다. 하루 시험 끝난 날 학원 오는 날인데 안 오죠? 와야 돼요. 하루 30일 쌓이면 한 등급 오르는 거예요. 항상 한 발자국씩 나간다는 생각을 꼭 가져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높은 적중률의 자체 재장부 자료들 지금 높은 적중률을 작년에 좀 적중률이 좋긴 했는데 뭐 이거는 자랑이라고 적었지만 약간 운적인 요소도 있죠. 대신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르치는 경험이 많고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잘 낼지를 조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죠. 영어고 같은 경우나 개성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숫자까지 똑같이 변형 문제를 낸 적도 있습니다. 뭐 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네. 자, 우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건우쌤 수업을 듣고 싶어요. 그럼 최상위권 학생들이겠죠. 이 학생들의 특징,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경쟁심 및 향상심이 강해요. 지는 거 못 봐요. 지는 거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는 거 못 보고 친구한테 지는 거 못 보고요. 그 다음에 나 잘하고 싶어. 계속 잘하고 싶어. 더 잘하고 싶어. 이런 향상심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 수업 쫓아오려면 실은 자기주도 학습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조금 힘든 건 있어요. 스스로 채점하고 오답 정리해서 질문할 거 다 가지고 와야 돼요. 뭐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굉장히 수학 실력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학교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죠. 수행평가 다만점이에요. 특히 여학생들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경쟁심 및 향상심이 강한데 성실하기까지 하죠. 제가 원하는 이 학생들은 제 수업 들으면 정말 수학 실력이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고 나서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다른 학년과의 경쟁임을 강조해야 됩니다. 실은 이런 게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죠. 전교 1등 친구들. 전교 1등 친구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또는 반에서 1등이에요. 또는 1등급이에요. 잘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모든 학문이 동일하지만 모든 학문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올리기가 힘들고요. 4등급에서 3등급 노력 10배에서 2등급에서 1등급 올리는 거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등급 되면 위에 1등급 중위권, 그 다음에 상위권 있죠. 1등급 상위권에서 전교 1등 있죠. 전교 1등이 더 잘하는 건 아니죠. 왜? 제일 잘하는 거 아닌가요? 주변 학교도 있죠. 주변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 1등이라도 100점을 또 못 맞고 전교 1등을 할 수도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고 최종적인 단계로 수능 만점. 얘기해 봅시다. 수능 만점, 다른 학년과 경쟁하잖아요. 고2, 고3과. 고2, 고3이 아니죠. 재수생, 삼수생 이런 학생들이랑 경쟁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재작년 수능에서 성북, 강북 이 두 구 전체 합쳐서 수능 수학 미적분 만점이 1명밖에 없었어요. 현역 중에서.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너는 아직 부족해. 너 위에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걸 강조를 하죠. 특히 이제 학생들은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실은 제가 비교 대상인데 저는 태어나 좀 부끄러운 얘기하지만 저보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이 가르치면 이 학생은 나보다 저 잘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 학생들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없어요. 학생들한테 너희 선생님처럼 못할 거면 나 한번 쫓아와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 더 잘하는 친구들과의 경쟁 심화반이 있는 이유죠. 나 잘하는 줄 알고 왔는데 여기다 테스트 보니까 중간밖에 안 돼 이런 겁니다. 잘하는 친구들과 경쟁해야지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이 경쟁심을 좀 더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1등급이 아닌 100점을 목표로 수업을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은 제 수업은
1등급이 목표가 아닌 수업입니다. 제 수업은 수능 만점이 목표입니다. 전교 1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 실력 향상이 핵심입니다. 수학 실력 향상을 잡아놔야 운 좋게 1등급 한 번, 두 번 이런 게 아니고 운 좋게 와 나는 1등급 꼴찌로 10번 다 시험 있긴 하죠. 시험 10번 3학년 1학기까지 운 좋게 2등급 받는 시험은 찍어서 맞추고 1등급 후반 중반이라도 어차피 1등급 다 받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의대 가는 친구도 있죠. 인생을 운에 맡기지 맙시다 이런 겁니다. 실력 자체를 높여서 실수를 하든 운이 안 좋든 찍는 거 잘 못 맞추든 무조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학 실력을 만드는 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가르치는 애들은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이제 뭐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실은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하위권 애들이 많이 치고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중3이랑 내용도 좀 비슷하고 이제 하위권 애들도 많이 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컷이 좁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위권이 올라오면 등급컷이 좁아지고 등급컷이 좁아지면 실수하면 한 등급 내려가고 찍어서 맞추면 한 등급 올라오고 이런 게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에는 본인 실력보다 본인 실력처럼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 특히 더. 본인이 예를 들어 3등급 실력인 AB 학생이 있어요. 3등급 AB가 실력이 똑같은데 모의고사 치면 실력이 똑같은데 이 친구들이 한 명은 찍어서 2개 맞춰서 1등급 되고 한 명은 당일 컨디션 또는 시간 배분 미스, 계산 실수로 2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실력인데 한 명은 1등급, 한 명은 5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말고사예요. 중간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중간에 최대한 잡아놔야죠. 중간에 최대한 잡아놓긴 해야 되는데 중간고사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간고사 결과보다 기말이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하고요. 낚이지 말자. 예. 그게 본인 실력이라 생각하면 돼요. 1등급을 받아도 방심하지 말고 5등급을 받아도 포기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아까 5등급에 결국 1등급 했다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5월부터 바로 내신 수학을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차후에 학생들에게 이것도 동기부여로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상위권 학생들 중간고사를 잘 치는 방법, 기말고사를 잘 치는 방법 얼마나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 너무 당연한 건데도 대부분 잘 못해요. 극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 근처에서 시험 어렵다는 개성고 신일고 제가 치면 20분 안에 다 풀어요. 20분 안에 다 풀고 뭘 하냐면 검산을 합니다. 검산을 처음 풀었던 방법이랑 다른 방법으로 해요. 왜? 처음에 오답, 사람이 이상 실수를 할 수 있죠. 실수한 방법이랑 같은 방법으로 하면 또 실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차 검증을 해요. 교차 검증을 하면 오답을 낸 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20분 만에 풀었다는 거는 보통 20분 만에 풀면은 50분 정도면 오답 그러니까 검사를 한 4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4번까지 할 수 있어요. 이러면 100점을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을 100점을 꾸준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20분 또는 30분 만에 풀고 검산을 하는 거예요. 교차적인 방법으로. 요거를 이제 지금 예비 고이들은 제가 가르치는 예비 고이 중에 한 명 신일고 친구는 지금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기말에 만점을 받았고 전교 2등이 90점이 안 됐거든요. 그 친구는 30분인가 25분 만에 다 풀고 검산해서 만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푸는 거랑 다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급하게 푸는 거는 달라요. 빠르게 푸는 건 뭡니까? 빠르게 푸는 다른 방법을 한다는 거예요. 교차 검증을 하려면 방법을 많이 알아야겠죠? 처음 풀 때 제일 쉬운 방법, 제일 빠른 방법으로 풀고 교차 검증할 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한다. 이게 제가 정말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학 실력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시간 배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실은 이건 이제 알고 계시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수학 실력이 올라가 버리면 필요 없어요. 왜? 30분 만에 다 푸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학생은 제가 지금 2학년 심화반, 예비 고이 심화반 50명 중에서도 5명이 안 돼요. 시간 안에 다 푸는 애들은.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시간 배분 연습을 해야 됩니다. 특히 고1들은 중학교 시험이 고등학교 시험이랑 차이를 피부로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사전 연습을 계속 시켜야 됩니다. 사전 연습을 시키고 이거를 실전처럼 시켜야 돼요. 실전처럼. 무조건 실전처럼. 그래서 시간 재고 완전 실전 시험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학교 시험에 가서도 이거 내가 경험했던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게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반은 전교 1등이 아니고 수능 수학 만점을 위해서 수학 실력을 높이는 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커리큘럼이 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특이한 거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18명은요. 실은 인원수 제한은 제 반은 없습니다. 근데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이
18명이 한계더라고요. 그래서 18명으로 잡을 것 같고, 지금 두 반이 있죠. 두 반이 있으니까 반당 한 15명 접으로 이제 제가 인원 제한을 좀 걸 것 같아요. 그리고 분반기, 그래서 신일고 인원이 많이 늘어요. 개성부 인원이 많이 늘어요. 그러면 시험 전후로 해서 분반을 할 계획을 조금 들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역시 한번 적당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수강 기준입니다. 제 반은 어쨌든 심화반이고 어머님들이 레벨 테스트가 학원에 있습니다. 레벨 테스트 보고 제가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정도는 되면 돼요. 테스트를 잘 볼 필요는 없어요. 잘 보면 좋죠. 잘 보면 따라오기 쉬우니까. 제소의 맥심은 템포가 빠릅니다. 템포가 빠르고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스스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한번 풀고 오답 정리해서 정말 핵심적인 것만 수업와서 듣는다. 즉 말해 숙제도 많아요. 공부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습관은 실은 안 되어 있어도 여기에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동기부여 주변 친구들 하는 건 무조건 따라하게 돼요. 근데 최소한 수업에 쫓아오는 계산, 기본 계산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상 부분은 개념 설명을 별도로 하진 않아요. 되게 심플하게만 정리합니다. 수상 내용은 되게 심플하게만 정리하기 때문에 계산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이해력이 좋아야 돼요. 템포가 빠르다? 하는 순간 넘어간다는 이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의고사 30번 기출을 다 풀어줘요. 보통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수학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다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한 문제에 막 20분씩 이럴 시간이 없어요. 1시간 동안 3문제, 4문제? 아닙니다. 한 시간 동안 모의고사 30번 문제를 10문제 가량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템포가 엄청 빠르겠죠. 쫓아와서 대신 수업마다 제가 오답할 시간을 줘요. 그 오답할 시간에 템포를 쫓아온 거를 복습할 시간을 반드시 본인이 가져서 체계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2개월 교재로 쓰고요. 3월에는. 3월 교재는 이거고요. 4월 교재는 이제 그 1등급 수학이랑 학교별 교재가 있고 자체 프린트가 있는데요. 3월에는 이거 두 개로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 두 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요. 자히스토리랑 고정입니다. 내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입니다. 빈도수가 가장 높은 교재고요. 이 정도도 제대로 못 풀면은 실은 운이죠. 이 정도를 제대로 못 푸는데 시험을 잘 치면 운입니다. 본인이 운 좋게 공부하는 데서 나오거나. 왜? 수학은 운이 많이 끼쳐요.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운 좋게 자기 공부하는 데서 많이 나오면 땡큐죠. 하지만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4월에 하는 1등급 수학인데요. 요거는 이제 학생들 상태에 따라서 기말고사는 조금 빡빡해요. 기말고사는 텀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근데 웬만하면 작년은 다 했습니다. 작년에 다 했기 때문에 애들이 실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됐냐면 지금 이제 예비고이 같은 경우는 신일고는 1등급이 1학년 1학기 때 1명이었는데 마지막 시험에 10명이 됐어요. 모의고사 만점자 3월 모의고사 1명도 없었는데 11월 모의고사 만점자 5명 나왔습니다. 그만큼 1등급 수는 2배로 늘었어요. 내신 같은 경우는 전체 모든 학교. 그 정도로 이제 좀 뭐랄까요. 학생들 실력 향상에 모든 걸 두고 그거로 결과를 내는 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특이사항, 아까 다 설명했던 부분인데 이 특이사항 불시로 시험을 칩니다.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게 제가 갑자기 오늘 시험 친다 할 때가 있어요. 사전에 미리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을 봤는데 못 봤다. 학생들한테 제가 장난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입니다. 제가 어머님들께 상담 전화를 안 하면은 보통 얘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들께 상담 전화를 안 하면 얘가 성실히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했다. 가정의 평화를 해친다고 얘기하죠. 불시 테스트 했는데 애가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불시 테스트는 보통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중심으로 내기 때문에 못 보면은 수업에 집중을 안 했거나 숙제를 안 했거나 둘 중 하나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 수업이 어려울 수도 있죠. 세 가지 중 하나라고 보면 결국 제가 어머님들께 연락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정의 평화를 해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업에 잘 따라와야 됩니다. 이 영상을 학생들도 볼 텐데 학생들은 조심하시기 바라요. 4월에는 이제 전교 1등을 해야죠. 전교 1등 하기 위해서 1등급 수학과 자체 교재 프린트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시험이라서 결국 그 모의시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때는 이제 보통 제가 꾸준하게 치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뭐 그냥 매일 친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처럼 계속 공부를 시킬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올해 24년도 예비 고1이 아니죠. 이제 고1, 심화, 통합 딱 맞게 되었고 뭐 제가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선배들 결과만큼 최소한 그 정도는 만들겠습니다. 그게 최소한이 어떻게 됐죠? 말씀드렸죠? 신일고 1학년 1등급 10배로 증가, 전교 1등 6명 배출, 그리고
신일고 5등급 개성고, 신일고 개성고 5등급 1등급 만들었고, 그리고 모의고사 만점 잡 0명에서 5명 만들었고, 그게 뭐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걸 올해도 최소한 그 정도 또는 그거보다 더 많이 학생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수학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학원에 또 문의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였습니다. 24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